태양광으로 부자 되기. 태양광 부자의 봉희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돈을 벌려면 오늘 내용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RPS와 REC입니다. RPS와 REC. 두 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나오겠죠. 먼저 RPS부터 보겠습니다. RPS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입니다. 제도. 정부에서 만들어낸 정책에서 제도인 거예요. 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렇게라고 나와 있고요.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자, 500메가와트급 규모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라는 제도예요. 자, 500메가와트면 엄청 큰 발전소예요. 자, 대형 발전소도 우리나라에 몇 개 없을 거예요. 보면 2022년 기준 24개밖에 없는데, 자, 이런 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인데 500메가와트급 이상이면 상관이 없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거니까. 자, 그게 아니면 너희들이 환경을 해치거나 이런 저런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테니, 너희들은 공급 의무량 몇 퍼센트를 맞춰서 공급한 내용의 몇 퍼센트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발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한테 그 권리를 사서라도 그 양을 채워라. 공급 의무량을 채워라. 그러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리겠다라는 제도입니다. RPS라는 제도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럼 REC는 무엇일까요? 자, REC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예요. 말 그대로 인증서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냈다라고 하는 인증서입니다. 자, 그걸 REC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RPS를 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의무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요 의무 공급량을 채우려면 자기네들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한테 이 REC 인증서를 사는 거죠. 너희들이 발전한 인증서를 주면 내가 자기 일정 비율만큼을 사서 나를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의무 공급량을 채울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REC라는 거는 인증서입니다. 인증서. REC 이 인증서는 결국에는 RPS 제도를 위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래가 돼요. 자, 아리백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나온 이 캠페인이죠. 세계적인 캠페인인데,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에요.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실 많이 되진 않았지만, 이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이랑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리백이 요건이 안 되면 거래를 안 하는 이제 기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RPS는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큼 써야 되는 제도, 대형 발전사들이. 그 다음에 REC는 내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발생시켰다는 인증서,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PS 발전사들은 얼마큼을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시켜야 되나요?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럼 난 대체 500메가와트급 발전을 시키는데 몇 프로를, 얼마큼을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정책이라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 원래는 이 신재생 에너지 좀 확대 정책에 의해서 좀 많았어요. 목표가 많았어요. 그래서 2023년 14.5%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하지만 자, 이게 너무 많다. 이래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13%로 1.5% 줄었고, 자, 원래는 2026년에 25%를 만들려고 했는데 늘려서 2030년까지 25%에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죠. 그러니까 내가 100메가와트를 발전시켰으면 13%는 내가 그 시설을 만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든 13메가 정도를 인증서를 사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인증서를 채우지 않으면 과징금을 무는 제도가 RPS인 거고, 그거를 인증해주는 인증서가 RE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데, 우리 발전소 REC는 어떻게 파나요?
뭐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게 팔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전력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REC 가격은 요만큼이다라고 해주고 이 전력 시장 현물 거래를 통해서 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현물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주식처럼 사고 팔게 되는 거죠.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한데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REC 인증서에는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도 어쨌든 정책인 건데 어떤 거냐면 그 급이나 크기나 어떤 형식에 따라서 가중치를 줘요. 어떤 거냐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2, 그러면 100%가 더 높은 거죠. 가중치가. 뭐 REC가 만약에 8만 원이라고 치면 16만 원을 주는 거예요. 곱하기 2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태양광을 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자, 건축물 위에 올렸어요. 건축물 위에 있는 100kW 미만의 발전소는 1.5의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들 이 키로수를 100kW 미만으로 조정을 많이 해요. 저희가 만들 때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때도 99.0kW, 뭐 99.8kW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이런 거에 가중치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반 부지하는 노지하는 것들도 100kW 미만은 1.2를 주고요. 100kW가 넘으면 그러니까 100만 돼도 1.0인 거예요. 그래서 90kW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중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풍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더 많은 가중치들이 있고요. 태양광이 좀 작은 편이에요. 가중치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1 REC 인증서 한 장은 1000kW를 발전을 시킬 때 줍니다. 인증서 한 장을 줘요. 100kW를 발전시키면 0.1 REC를 주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발전소가 이번 달에 13,000kW를 발전시켰다. 몇 REC죠? 아니 13 REC잖아요. 자, 13 REC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13 곱하기 여기는 창고 위에 있는 거에서 1.5의 가중치를 받습니다. 곱하기 1.5. 자, 곱하기 아까 REC 가격이 8만 400원이었는데 8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13개의 REC 곱하기 1.5 곱하기 8만원 10, 100, 1000, 만은 자 그러면 156만원 156만원이라는 REC를 판매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어요. 이 가중치를 가지고. 그래서 이 REC는 사실은 이 RPS라는 제도 자체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 보급시키기 위한 사업이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거기에 그 수입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이 REC, 이 공급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써 이렇게 더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중요한 정책이고 잘 알아야 사실은 어떻게 이 에너지 시장이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리백도 지금 국내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REC 가격이 늘어난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10만 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좀 그 내용은 좀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내용들을 시장의 어떻게 흐름을 왜냐면 급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파악하시려면 요 정도의 내용은 좀 알고 발전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